기차역 화물창고를 개조해 만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창업 보육 공간의 본서 KTX 천안아산역에 국내 최대 규모 창업단지가 조성됩니다. KTX를 통한 접근성 그리고 천안과 아산 등 충남의 핵심 산업지역이 연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충남소방본부는 사고 당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에는 기차역 화물창고를 개조해 만든 세계 최대 창업 보육공간 스테이션 F가 유명합니다. 이를 본떠 KTX 천안 아산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 C스테이션이 조성되는데 창업자와 투자자, 대학과 기관들이 모이는 거대한 창업 생태계가 목표입니다. 네, KTX를 통한 접근성 그리고 천안과 아산 등 충남의 핵심 산업지역이 연계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인미 기자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 모여 따로 또 같이 일하고 투자를 받아 창업에 나섭니다. 공동으로 쓰는 작업장은 물론 개인 사무실과 식당, 휴식 공간도 24시간 제공됩니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 창업 보육 공간 스테이션 F로 기차역 화물창고를 개조해 만들어졌습니다. 역시 기차가 달리는 KTX 천안 아산역에 이런 거대한 창업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가 공동 투자해 비어있는 2개 층의 궤도에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대학, 기관들이 모여 일하는 창업의 요람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도전하는 창조적인 공간이라는 의미에 영어로 충남의 앞글자를 딴 C스테이션입니다. 지금은 텅 비어있는 교각도 창업기업의 사무실로 탈바꿈합니다. 컨테이너를 교각마다 끼워 6명이 쓸 수 있는 사무실로 만듭니다.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모기로 조성비의 절반인 121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으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도 도전했습니다. 해변에 밀집되어 있는 투자 기능들이 천안 아산까지 오는데 강북에 가는 시간보다 훨씬 더 적게 해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KTX 역사에서 내리면 2분 이내에 스테이션 C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경 10km 내 대학만 14곳, 삼성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제조업체 7천여 개가 몰려있는 천안과 아산은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금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천안에 창업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천안 발전의 지역경제에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 발표되는 정부 공모 사업에서 1위로 선정될 경우 바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6월이면 국내 최대 창업단지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 학교 학생들의 간식을 지속해서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고병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실 책상에 아이들이 먹을 각종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 A씨가 담당 교사들에게 이 간식의 일부를 자신에게 따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교장은 간식의 종류와 양까지 지정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에 교사 사비를 털어야 할 정도로 간식은 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모자란 간식인데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교 예산으로 산 저주파 치료기와 찜질팩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교장은 방과 후 학교 간식을 가져오게 한 것은 업무 추진비가 부족해 자신과 상담한 학생들에게 나눠줄 과자가 없었기 때문이며 학교 물품을 사용한 것도 교사들이 먼저 권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가져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살려서 많다고 나눠준 거예요. 전교생 대상으로. 의혹이 불거지자 대전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전방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A 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특정 업체 물품을 강요하거나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 부정 등의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의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65일 만에 임금 협상안을 가결하면서 노조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화토탈 노사는 지난 24일 기본금 2.7% 인상과 직원당 격려금 300만 원 지급에 잠정 합의했으며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50.3%가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파업 기간인 지난 17일 유증기 유출 사고로 인근 주민과 노동자 2천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사측의 무리한 공장 가동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딴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충남 소방본부는 사고 당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낮 12시 22분 한화토탈 대산공장 안쪽에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가 충남 소방본부에 들어왔습니다. 한화토탈이 유증기 유출 상황을 인지한 오전 11시 45분 이후 3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한화토탈 측에 즉시 전화를 걸어 타는 냄새를 언급하며 사고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한화토탈 방재센터 직원은 다른 공장에서 넘어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소방본부가 공장 내부에 특이 상황이 있냐, 이상이 없냐고 거듭 물었지만 한화토탈 측은 유증기 유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한화토탈 측은 유증기 유출 당시 냄새는 타는 냄새와 다르며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판단해 당시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한화토탈이 거짓으로 답변했는지 사고를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조구급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조사 대상에 오른 혐의만 4건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토탈 측은 사고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거짓을 발설한 적은 없었음을 강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만 장기 미집행 공원이 160여 곳에 달하는데요. 당정이 내놓은 대책에 실효가 있을지 짚어봤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내년 7월이면 20년이 넘도록 장기 미집행한 공원들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등산하던 공원 가운데 사유지인 지역들은 출입이 금지되거나 토지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만 장기 미집행 공원은 모두 166곳으로 11호 매입하기엔 재정 부담이 큰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만 되었다면 또 그것이 가능했다면 지난 20년의 그 세월 동안 방치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 조성에 핵심은 공원 부지 매입과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율이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일몰제 적용을 유예하고 그 후에도 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를 연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는 방안, LH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하고. 그러나 지자체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 이자 혜택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여 앞둔 상황이라 LH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엔 적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LH에서 조금 더 일찍
사업에 참여를 해주었으면은 저희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희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라 특히 LH가 주도할 공공개발은 임대 수요가 거의 없는 중소도시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획기적인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장기공원 미집행 문제는 여전히 지자체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명합니다.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대전시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대 712제곱킬로미터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거면적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녹색지역 100제곱미터를 초과의 땅을 거래하려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대전과 가까운 데다 세종 신도심 개발 영향 등으로 급격한 집가 상승이 우려돼 지난 2001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금남면 19개리 38.32제곱킬로미터가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했던 독립선언서는 만세운동의 목적과 민족혼이 담긴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독립선언서 원본은 단 8점만이 남아있었는데요. 3.1운동 당시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 한 본이 한 일본인에 의해 독립기념관에 기증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빛바랜 선언서 한 장. 1919년 3월 1일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한자 한자 적혀있는 독립에 대한 열망은 뚜렷합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3.1운동 당시 평양에 거주하던 일본인 사토 요시헤이 씨가 주워온 것으로 3대에 걸쳐 보존되었습니다. 손자인 사토 마사오 씨는 역사교사로 근무하며 원래의 자리에 독립선언서가 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독립기념관의 기증 배경을 밝혔습니다. いろいろ日本の大学とか、あと関係の機関を考えたんですが、この資料が私の、祖父、父、そして私と100年間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と合わせて宣言書を受け入れてくれるところはどこかということを探していました。 3.1운동 당시 서울 보성사에서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2만 1000장. 현존하는 독립선언서 진본 8점 가운데 6점이 서울에서 배포된 것으로 평양에서 배포된 독립선언서는 이번에 기증된 것이 유일합니다. 평양에서 만세시 과정에서 뿌려졌다라고 하는 선언서의 원본이 겹치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토 선생님이 기증하시는 선언서는 향후의 남북 교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 만에 돌아온 평양판 독립선언서가 남북 역사교류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 자문위원회가 야구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 16명으로 구성돼 오늘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자문위원회는 허태정 시장과 허구영 KBO 총재 고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한대화 전 한화 감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야구장 기본 계획과 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한편 허구현 자문위원장은 위촉식 후 인터뷰에서 돔구장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칫 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원 충당 가능성과 적자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전 MBC 5월 시청자위원회가 대전 MBC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시민이 주인이다와 독전 등 새 프로그램들이 지역 시청자들과 호흡을 함께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지역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신규 시청자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47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